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못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아마 한 1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그 비즈니스적인 연구를 엄청나게 좀 진행을 해왔고, 또 여러 기업들이나 정부나 또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 왔는데, 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가 무쌍할 만큼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또 우리 오마이스쿨 식구분들께도 공유를 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강연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개, 어떻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제가 전개해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거짓말 없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더 놀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이미 1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연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는 4차 산업 전문가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용어를 이미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걸 정확하게 가져가고 싶어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1차 산업이 뭔가요? 1차 산업은 흔히 말하는 농업입니다. 임업, 수산업. 우리는 이미 초중고 때 다 배웠어요. 농업, 임업, 수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에서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1차 산업이에요. 그럼 2차 산업은 뭐다? 2차 산업은 모든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가져온 그 자연 생산물을 가공하면 그게 모든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뭐예요? 모든 서비스업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업, 오마이스쿨이 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보험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그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서비스업은 유통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딸기를 생산한다, 농장에서. 그러면 그거는 농업, 1차 산업이죠. 근데 그 생산한 딸기를 제조한다, 딸기잼을 만든다, 그럼 그건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딸기잼을 유통하면 그건 3차 산업이에요. 혹은 딸기잼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런 것도 3차 산업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을 저한테 제시를 하셔도 그 모든 산업은 1, 2, 3차 산업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반도체를 제조한다, 스마트폰을 제조한다, 컴퓨터를 제조한다, 자율주행차를 제조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한다, 역시 그거는 제조는 다 2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이란 뭐다? 4차 산업이란 없습니다. 4차 산업이란 없다. 제발 좀 제 이야기를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많이 들으셔서, 많이들 이 4차 산업혁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마저도 4차 산업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혹시? 아무거나.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노래를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전화하고 주식? 전화도 하고 주식도 한다. 또 뭘 하십니까? 검색을 한다. 또 뭘 하세요? 인터넷 쇼핑을 한다. 또 페이스북으로 정보 탐색을 한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뉴스 검색을 한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예, 여기 한 200분 정도 계신데 제가 200분께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께서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고 있지만 겹치는 내용이 없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 200개도 전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뭘 한다?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 인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인류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 인류를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죠. 이게 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하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류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인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조어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인데 폰에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노사피엔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한 분 한 분 대답을 하신 것처럼 실제 어떻게 될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4명이 가지고 있다는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에 늘 함께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노사피엔스라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는 알람, 길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어플리케이션, 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필수인 소셜 미디어,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어김없이 실행하는 모바일 쇼핑, 심장 박동을 읽어 나의 운동량과 컨디션까지 체크해주는 스마트폰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사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도래는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유통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은 물론이고 광고의 주 매체였던 TV나 라디오가 이제는 그 주류를 모바일로 속속 넘겨주고 있으며 그 성장세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은 물론이고 사교, 정보 습득, 학습, 여가와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유능한 비서 스마트폰. 지금 보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 폰에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상당 부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두 번째 신조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모국어가 뭐죠? 선생님은? 모국어. 한국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코리안 네이티브라고 하죠. 그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을 우리는 잉글리시 네이티브라고 표현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네이티브가 등장했는데 그 네이티브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날로그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적응이 완벽히 안 되는 세대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아날로그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지털 이미그런트. 여기서 여기로 이주했다.
근데 지금의 세대들을 보시면 세대들이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 태어난 거죠. 디지털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날로그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디지털을 받아들일 수가 없듯이 아날로그가 뭔지 전혀 체감을 못한 디지털 세대는 처음부터 디지털로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요즘 TV 보나요? TV 안 봅니다. 영상을 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들이 제가 강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많이 전해 들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지금 유치원에서 책 없습니다. 탭으로 공부해요. 아이패드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다? 디지털 세상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아날로그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오히려 없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키워드고요. 사실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대여섯 명이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다 휴대폰 본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역시 아날로그 네이티브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거는 이제 꼰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점심 먹으러 갔는데 5명이 앉았는데 각자 자기 스마트폰 보면서 필요한 대화는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의 대부분은 아마도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태어난 어린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층이 주가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기업의 전략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도,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도 모두가 바뀌어야겠죠.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가 먼저 변화하고 있음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내용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만 먼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스마트 컨슈머가 등장합니다. 왜 스마트 컨슈머냐면 같은 제품을 뭐로 사요? 온라인으로 사는 거죠. 온라인으로 사서 더 베러 프라이스에 같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산다. 이거는 결국 모바일 기반의 쇼핑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진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싼지를 몰랐었는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아진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언어가 등장했냐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쇼핑을 어디서 한다? 요즘 쇼핑을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어봐요. 그리고 그 제품 태그를 기억합니다. 번호를 기억해요. 사진을 찍든가.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동감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소비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크로스 오버 쇼퍼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로스 오버 쇼퍼.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산다든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오프라인에서 산다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계층을 크로스 오버 쇼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공급 입장에서, 유통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옴니 채널을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슈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해놓고 실제 강연에 들어가면 별 내용이 없는 네. 점포에 점원이 없다면 점포에 점원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미 미국에서는 점포에 점원이 없는 마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당연히 지고 싶지 않죠. 중국의 주인공은 알리바바입니다.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물건을 구매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치 도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가방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 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은 보면 뭐냐면 무인 쇼핑이 가능한지를 보는데 무인 쇼핑이 한 명이 하나만 사서 나가도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능한 여러 현상, 뭐 100명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시연해 보면서 결국은 테스트에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무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무인 카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인 서점이 먼저 등장했죠. 왜냐하면 마트는 어때요? 물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계란 하나랑 수박 하나랑 뭐 조그만한 과자랑 굉장히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서점에서 책은 굉장히 어쨌든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사각형.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게 좀 매끄럽습니다. 그 기계로 계산하는 게. 그래서 무인 서점부터 등장했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는 무인 점포가 등장했을까요? 등장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안 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조금 등장했다고 보면 맞을까요? 이미 이마트는 서울의 몇 개 지점에 한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23시에서 6시까지만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을 만한 그런 시점에만 한정적으로 무인 쇼핑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결국은 무인 쇼핑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더 가파라질 것이다. 은행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럼 은행에는 은행원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의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은 작년에도 똑같은 영상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오마이스쿨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Pepper. Thank you for joining us on stage today. Hello, Mike. Thank you for having me. I've never spoken to an audience this big before.
Pepper,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lately? Recently, I've been working in banks, helping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customers have both in English and Japanese. Well, come to think of it,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that I forgot to ask my bank before traveling here to Tokyo. Maybe you could help me. Certainly, Mike. How can I help? How much is the foreign transaction fee on my card when I make a purchase here? The outward fee is 5,000 yen to IBM Bank and 5,500 yen to other banks, and the inward fee is 2,500 yen. Thank you. You're welcome. こんにちは。いらっしゃいませ。IBM 銀行へようこそ。ご用件をお伺いします。今日は新しい講座を開きたいんです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新規講座開設ですね。身分証明書は何かお持ちですか？残念ながら今日は持っていません。かしこまり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なら口座を開設いただけます。 자,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어로 얘기하다가 중간에 일본어로 바뀌는 순간 조금 감탄의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근데 제가 더 감탄의 마음을 갖게 만들 한마디를 좀 던져볼게요. 던져볼까요? 이 영상이요. 지금 이 영상이 4년 됐어요. 미래의 영상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보다 더 강력한 영상들이 있을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옛날 사람인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은 이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IBM하고 같이 만들었죠. 로봇 페퍼는 일본 현지 은행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에서. 특히 멀티링구얼한 지역, 관광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는 여러 다국어, 이때는 이제 2개 언어로만 사용했는데 다국어가 가능한 로봇 페퍼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로봇 페퍼는 아니지만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되는 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딜까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에도 혹시 공항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전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체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